정보를 안전하게 공명처리입니다. 네, 지난 2020년 5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4개 공공기관과 수탁업체 한 곳에 대한 과징금 5억 4,66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사례를 근거로 하여 iOS 27001 ISMS와 iOS 27701 PIMS 인정 기준의 부적함을 찾아보고 국내 ISMS-P 인정 기준의 결함이 어떻게 나온지를 살펴보는 인정심사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원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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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4개 공공기관 어디인지를 우리 여동기 심사님께서 알려주시죠. 보안 파수꾼 여동균입니다. 네. 위반한 4개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네. 농촌진흥청, 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네. 그리고 수탁업체 미스테크였습니다. 거기서 4군데네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부의 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여동희 심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통합행정서비스 포탈인 정부24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네. 24년 4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부 나이스 연계 민원 서류 및 네. 국세청 납세 증명서 관련 소스코드 개발 오류로 123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는 등 유출된 사고였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유출됐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출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이준하 심사원께서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인증수사원 이준하입니다. 네. 첫 번째로 나이스에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6개 종목이었고요. 네. 거기서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 학교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6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비증명서였는데요. 네. 법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587명이 유출됐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주민등록 발급 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됐는데요. 네. 이때 이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는 사항이었고요. 네. 그래서 발급 신청일이라든지 처리 여부들이 3명 정도의 네. 개인정보들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유들이 업무 게시판에서 네.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소속기관 정보들이 네. 3,828명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스템에서 유출이 됐네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정부24를 운영하면서 총 5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 납세 증명서 서식 변경을 위해 개발했던 소스코드와 관련하여 개인 발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테스트를 거쳤고 법인 발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누락해서 관리체계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관련해서 우선 국내 인정기준 관련한 위배사항 항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통장목 좀 찾아보시죠. 일단은 저는 네. ISMS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소스 코드 관련이다 보니 그렇죠. 소스코드. 개발할 때와 네. 이제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2.8.2의 보안 요구 사항 검토 및 시험으로 좀 결함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검토해야 되는데 안 했다. 네. 정의를 내리고 네. 그 부분도 있겠네. 근데 개발 시에 소스 코드에 대한 부분에서 개인 발급이든 법인 발급이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걸 정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의는 이제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영역이 또 보이나요? 이것도 네. 어쨌든 뭔가 이제 소스 코드에서 취약점 같은 부분이 네. 점검이 소홀했다고
보여지면 네. 20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쪽으로도 결함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은 어디 봐주는 데가 있나요? 저는 통장목에 2.8.5 소스 프레임 관리도 있거든요. 네. 거기 또 통장목도 있고 개발 시에 네.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물론 뭐 소스코드 누락된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은 네, 2.8.2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통장목에 대해서는 우리 여동희 신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네.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 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네. 최신 보안 취약점 점검, 네. 안전한 코딩 구현, 네.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개발 시에 검토 기준과 절차를 네.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해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 발급 시스템은 했는데 네. 법인 발급 시스템은 누락했다. 이건 당연히 자산의 부분인가 취약점 대상이 누락된 거잖아요. 그죠? 네. 국제표준 iOS 27001의 통장목 중에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찾아봐 주시죠. 네, 그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소스 코드 쪽 얘기가 있으셔서 네. 8.4의 소스 코드 통제 쪽에 부적합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7002에 네, 네. 8.4 네. 소스 코드 제어 네. 명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또 봐지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도 ISO에서는 네. 8.25의 개발 보안 생명 주기하고 아, 여기도 있네요. 그죠? 8.26의 응용 서비스 보안 네, 요구사항 거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고요. 8.28 CTO 코딩도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8.29도 있네요. 8.29도 이제 개발 및 승인 시에 보안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네, 되는데 네. 그거 안 했으니까 예, 그 부분도 네. 부적합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적합한 거를 본다면 당연히 이제 소스 코드 부분이 iOS 쪽에서는 통장목이 상위로 있기 때문에 토스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 이준하 심사위원께서 통장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8.4 소스 코드 통제, 네, 네, 소스 코드 개발 도구 및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대한 네. 읽기 및 쓰기 접근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핀스 27701의 통장목에 대한 부적합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네. 정부 24 납세 증명서 기능이 네, 개인, 법인 모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네, 서식 변경 후에 개인 발급만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발급 경로를 검증하지 않은 거는 네, 변경된 전체 네. 개인정보 처리 경로에 대해서 네, 개발 수명주기 규칙에 따라 네, 네. 시험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통제 항목 그 B3.27에 네, 안전한 개발 수명주기 항목의 부적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양한 대상이 되면 누락 없이 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생명주기에 따라서 식별이 누락 없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네. 네, 뭐 3.27에 이어서 3.28 어플리케이션 보안 네. 요구사항 계속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도 뭐 3.29에 있는 안전한 시스템의 아키텍처 및 공학 원칙 쪽에 있는 네. 것들도 네, 이거를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B1.2.6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이것도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뭐 지적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합한 거는 B3.27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장목에 대해서는 우리 남영용 심사위원께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죠. 인증심사원 남여군입니다. 네, 27701B의 3.2.7 안전한 개발 수명주기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네.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규칙이 수립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소프트웨어든 시스템이든 안전한 개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지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조회 서비스에서 사용된 본인 인정 모듈의 취약점을 발견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내 인증 기준 통장목을 좀 찾아봐 주시죠. 네, 이 부분도 네. 뭐 모듈의 취약점을 발견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크게 가서 1.4.2의 관리체계 점검 정도 해갖고요. 네, 그렇죠. 내부 감사 때 이것도 발견했어야 될 문제점들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서비스 운영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또 보여지는 게 있나요? 저는 조금 더 네. 근본적인 걸로 보면은 1.2.3의 위험평가 쪽에도 이게 네. 결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취약점은 위험 평가의 항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2.5.3 사용자 인정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로그인 할 때니까 암호키 이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래서 2.7.2 암호키 관리 부분에서 아니면 2.7.1 암호 정책 적용 부분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제일 적합한 부분은 2.5.3 사용자 인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동희 심사위원께서 통장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ISMS 인증 기준 네. 2.5.3 사용자 인증 부분을 살펴보면 네, 정보 시스템과 개인 정보 및 중요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안전한 인증 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네, 비인가자가 접근 통제 방안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 발급 상황 시스템에 관리자로 계정으로 접근할 때 네. 여기 인정 기준에도 강화된 인정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강화된 인정 수단을 썼을 때 당연히 이제 취약점이 잘 안 나오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인정 수단에 대한 방식에 대한 좀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죠? ISO 27001 ISMS의 부족함을 찾아주시죠. 네, 27002에 네, 저는 한 8.8로 이것도 취약점 발견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8.8의 기술적 취약점의 관리 쪽에 네. 부족함으로 가는 죠. 네, 취약점 관리 부분. 네. 네, 원래 이제 본인 인증 모듈이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안전한 개발 규칙을 수립하고 적용해서 네, 이제 최신의 취약점 정보 반영하고 네, 안전하게 코딩하고 취약점 테스트를 네. 진행하는 게 이제 개발 전체적인 생명주기인데 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게 내재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발생했다라고 본다면 네, 그 8.25 개발 보안 생명주기에 네. 또 부적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 시에 그죠? 모듈에 대한 부분을 보안성을 높인다면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겠죠. 네. 저는 5.17 인증 정보 영역도 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5.18 제어 권한, 그죠? 네. 그 부분 또 봐질 수 있고요. 네. 네, 그 중에 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봐지는 거는 8.8 네, 기술적 취약점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통장목은 우리 이준하 신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8.8 기술적 취약점 관리 쪽에는 네, 사용 중인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한 네. 정보를 확보하고 네. 그러한 취약성에 대해서 조직의 노출도를 평가하여 네.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적절히 취하여야 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PIMS 2770 대해서 부적합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B의 1.2.6 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항목 부적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증 모듈 구조하고 취약점이
네. 그 결국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발급하는 그렇죠. 상황에서 맞습니다. 예, 네. 유출 리스크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서비스 도입 변경 시에 이러한 그 위험을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로 네. 준수하고 완화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타인이 조회에 신고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2.6의 프라이버시 네. 영향 평가 이 네. 부분이 부적합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인정보 중에 주민번호는 당연히 좀 더 강화된 점검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발급 시스템에 대해서 사전에 영향평가를 했으면 중간중간에 또 점검을 통해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6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이 또 보이시나요? 본인 인증 모드를 해서 네. 그러니까 B.3.23의 안전한 인증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B3.28의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은 네. 이게 또 앞에 나왔던 거랑 지금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안 된 거 하고 그렇죠. 지금 이것도 본인 인증 네. 모듈의 취약점 점검이 네. 잘 안 된 부분.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전반적으로 계속 취약점 진단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거는 B3.15 정보 보안에 대한 독립적 검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영욱 심사원께서 통장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B3.15 그 정보보안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네. 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 보안을 관리하는 조직의 접근 방식과 네. 사람, 네. 프로세스 및 기술을 포함한 그 구현은 계획된 주기로 또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계획된 주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경영진에 보고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죠? 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교육부 나이스 연계 민원 관련 유출 사실을 2024년 4월 1일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72시간이 경과를 한 이후에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인정 기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인정 기준을 찾아봐 주시죠. 사고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적절하게 적시에 신고하거나 통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11.1의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항목이 가장 2.11.5 네. 또 보여주는 것도 있나요? 3.5.3의 네.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를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렇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따라서 그죠? 준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3.5.3 또 결함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건 법적인 오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정보 유출 시에 72시간 내에 신고하고 통지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MS 영역 본다면 2.11.5가 맞을 것이고 PIMS 영역을 본다면 3.5.3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요구사항이라서 1.4.1이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 유동균 시장님께서 통장목을 설명해 주시죠. 네.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네. 조직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네.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iOS 2700이 ISMS의 부적합을 찾아봐 주시죠. 네. 네, 2700 쪽에서는 네. 이것도 72시간 경과에 대한 통지를 안 했던 사항이어서 네. 일단은 뭐 법도 있고 네. 두 번째로 제가 그러면 이제 5.26 26 정보보호 침해 사고의 대응에 대한 쪽도 부족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법적이니까 5.31 법률 법적 규제에 대한 계약상의 요건 이것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5.34 네.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보호, 그죠? 그 프라이버시는 법적 권리입니다.
당연히 이제 프로토콜리를 위배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침해 사고 대응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5.26 부분을 봐줄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이준하 신성학께서 통장을 소개해 주시죠. 네, 5.26 정보보호 침해 사고 대응은 정보보호 사고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대응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자, 2770 핀스 통장목을 찾아보겠습니다. 2770 기준으로 보면 네. 그 유출 발생 시에 정보 네. 주체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알릴지 네. 그런 기준하고 절차가 그렇죠. 명확히 정리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통장목 어디에 나오나요? 그게 이제 B.1.3.3 개인정보 주체를 위한 정보 결정. 네. 그래서 네. 조직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주체에게 네. 제공할 정보와 그 제공 시기를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라고 네. 되어 그 있는데요. 부분도 맞죠, 그죠? 네. 네, 여기는 정보보안 사고 쪽은 네. B3.11하고 B3.12에 네.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이 보이나요? 그렇게 봤을 때는 또 B3.13에 네. 법률, 법령 규제 및 계약적 요구사항 네. 이 부분도 부적합 사항으로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와 통지 부분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이용자들한테 고지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B1.3.4 부분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남해국 심사위원께서 통장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27701의 B1.3.4 개인정보 주체에게 정보 제공. 네. 조직은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관리자를 식별하고 네. 개인정보 처리를 설명하는 명확하고 네.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네 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위탁 업무와 수탁자에 공개하면서 23년 9월 18일부터 24년 5월 1일 사이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수탁업체인 메타빌드를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인정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인정 기준을 찾아봐 주시죠. 이게 ISMS-P에서 네. 프라이버시 분야다 보니 네. 3.3.2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마 그 수탁사를 제대로 식별을 못했는지 아마 그런 현황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수탁사를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누락됐기 때문에 아마 3.5.1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부분이 조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외부자 현황 관리가 됐으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고지를 했겠죠. 네. 예. 그래서 외부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최신본 유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선행적으로 외부자 현황 관리가 안 됐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2.3.1이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동희 심사위원께서 통장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2.3.1 외부자 현황 관리 업무의 일부 개인정보 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 이제 서비스라고 하면 직접 정보통신 네. 시설,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네.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식별하고 네.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 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네.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식별해야 되는데 식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O 27001 ISMS의 부적합을 좀 찾아봐 주시죠. 네. 5.3.1에 있는 법률, 법적 규제 및 계약상의 요건 사항에 따른 부적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법을 이제 위반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네. 5.3.4에 뭐 개인정보 식별의 프라이버시와 보호 쪽 또 뭐
네. 5.34. 34. 네, 맞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구죠. 네. 또 봐지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5.19에 보면은 공급자 쪽이니까 공급자 관계에서 네. 정보보호 정책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5.8 프로젝트 관리의 정보 보호도 된다고 봐요. 외부에 위탁을 했었으면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건마이건.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고 통합되어야 한다. 이 부분도 지금 봐줄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5.31 법률 부분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5.31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하 심사원께서 통장목을 설명해 주시죠. 네, 27002 5.32에 3일에 있는 법률 법적 규제 및 계약상의 요건인데요. 정보 보안과 관련된 법률, 네. 법적 규정 및 계약적 요구사항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의 접근 방식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최근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최신 상태로 유지해라.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701 PIMS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봐 주시죠. 핌스에서 네. 봤을 때는 네. 그 통제 항목 B의 네. 1.2.7 1.2.7. 예. 개인정보 처리자와의 수탁자와의 계약 이 네. 부분의 부적합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네. 그 계약을 맺었으면 위탁자는 수탁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의 근거로 계약서에 명시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죠? 네, 수탁자하고 이제 계약하고 이제 역할 책임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외부 문서에 일관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못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이 보이시나요? B 1.3.2에 네.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의무 결정 및 이행에서 이행 쪽이 좀 안 된 것 같은 걸로 볼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점검을 했었으면, 그죠? 네. 그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B 2.5.7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사용하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해당될 것 같고요. 네. 계속 2.5.8, 2.5.9 네. 하청업체 쪽이네요. 그래서 외부자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거는 B 1.2.7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해욱 심사원께서 통장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B 1.2.7 개인정보 처리자 수탁자와의 계약. 네. 조직은 사용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와 네.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네. 개인정보 처리자와의 계약이 표 A2에 적절한 통제 항목 구현을 다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구현해서 보장해야 된다. 자, 마지막 5번째 공유누리 홈페이지에 업무 게시판을 내부용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접근 권한에 대한 검증을 등 접근 통제가 미조치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인정기준 위배 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인정기준을 살펴봐 주시죠. 네, ISMS에서 살펴보면 네. 이 부분은 홈페이지 게시판 쪽에 개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네. 2.6.3의 응용 프로그램 접근에 네. 근접한 것 같습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네. 네. 평소에 이제 주기적으로 접근 권한을 검토를 했다면 그렇죠. 이런 미준 수상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2.5.6의 접근 권한 네. 검토도 네. 좀 결함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접근 권한 검토가 늘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업무용 게시판 부분이니까 내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부 접근 통제 부분은 2010.1 보안 시스템 운영에서 통제가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거는 관리자 페이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2.6.3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여동희 심사님께서 통장목 소개해 주시죠. 네,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네.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iOS 700의 ISMS에 대해 부적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700일에서는 네. 일단은 5.15에서 접근 통제 쪽이 부족할 것 같고요. 5.15.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엔 접근 권한 쪽이었어서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권한 쪽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네. 있어서 8.3에 8.3. 네, 정보 접근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 네. 이제 기술적 영역에서 접근 권한이 잘 안 돼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저는 이제 8.9 구성 관리도 좀 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부 업무 게시판에 접근하는 권한은 보안 시스템에서 룰셋 정책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죠? 네. 보안 정책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룰셋 정책이 잘 되어 있다면 이것도 통제가 잘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8.9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8.9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하 심사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8.9 네, 구성 관리 쪽이고요.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보안 구성을 포함한 네. 네, 그 구성을 설정, 문서화하고 구현하고 모니터링 및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PIMS 2770하나의 부적합을 찾아주시죠. 네, 27701 공하나 핌스로 봤을 때는 네, 그 B점 3.9의 접근 권한 항목, 네,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내부용으로 설계해 놨는데 뭐 그런 그 접근 권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아 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일반 이용자가 네, 이제 그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그 B점 3.9의 접근 권한 이 네. 부분에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통장목 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B점 3.28에 보면 이제 네.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 사항인데요. 네, 뭐 접근을 권한을 좀 차등화해서 접근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보여주시는 항목이 있습니까? 좀 더 큰 것들을 보면 네. B3.15에 있는 정보 보안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네, 거기도, 검토도 네. 문제가 있는 것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는 그 중에 B3.9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장목에 대해서는 우리 남영욱 심사위원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B3.9 접근 권한은 네.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타 연관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은 네. 조직의 접근 통제에 관한 주제별 정책 및 규칙에 따라 프로비저닝, 네. 검토, 수정 및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검토, 수정 및 제거해야 된다. 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네요, 그죠? 네. 네. 네, 개구이는 행정안전부가 정보 입사를 운영하면서 총 5건의 개인정보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징금 2억 7,3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전 검토 강화하고 이기에 대해서 시정 공고, 처분 결과의 공표 및 공표 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26년 5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4개 공공기관과 수탁업체에 대한 법률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국제 및 국내 인정 기준의 부적합 항목을 찾아보는 심사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심사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